상승의 종아 올려라 스탁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호영 대표, 강성현 대표와 함께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박셀바이오입니다. 작년 고점 대비 주가가 80% 이상 하락하면서 또 투자자들을 막막하게 했던 박셀바이오가 7월 들어서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020년 상장한 이후에 2021년 초까지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10분의 1 토막까지 나면서 사실 박살바이오라는 안 좋은 별칭까지 얻었던 종목인데요. 지난달 18일 연구 개발 중인 간암 치료제 백스-NK가 기존 표준 치료제보다 월등한 효과를 보인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 급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상한가가 나오기까지 했는데요. 현재 간암 1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소라페닙 그리고 렌바티닙의 완전 반응률보다 압도적인 반응률을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임상 1상이 진행 중인데요. 2상도 동시에 진행 중인데 2상이 결과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이대로 임상 2비상과 조건부 허가 신청 그리고 기술 수출까지 모두 동시에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셀바이오의 반가운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올려라 골든벨. 아쉽게도 골든벨은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강성현 대표님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최근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차트도 매물 돌파를 시도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상장 초에 났었던 그런 대시세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3분기 중으로 임상 연구자가 분석한 예비 연구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라고 했는데요. 3분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늦어도 9월 달까지니까 2달치 남지 않았고 이런 경우 결과값이 나오면은 제로 소멸의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김호영 대표님은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 임상 2상과 함께 진행 중인 부분이 조건부 허가 신청인데요. 이 조건부 허가 심사는 그동안의 사례로 봤을 때 중대한 질병임에도 치료 대안이 없는 환자가 많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해외 제약 바이오사들로부터 공동 연구, 개발 협업 요청 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 부분도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 그러니까 진행이 확정이 아니라 진행을 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주가적인 탄력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가 나온 뒤에 상승해야 될 구간을 좀 지나서 오랫동안 횡보를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랜 기간 눌림을 지나서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도 강성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상승으로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상승의 파동은 한 번 내지는 좀 길게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박셀바이오를 고점에 매수한 분들은 본전이 까마득하게 또 느껴지실 텐데 보유한 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비중이 가장 큰 문제겠는데요. 비중이 적다면 지금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저렴의 기회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상승 파동을 이용해서라도 좀 단가를 낮추고 손실을 좀 줄이고 나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중이 높다면 한 10만 원 선까지를 목표치로 잡으시면서 10만 원 선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이후에 다시 흐름이 만들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매도한 만큼 그 수량만큼 다시 매수하는 전략, 좀 이렇게 좀 유연한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이번 주 카카오 게임즈 주가가 실적 발표와 함께 또 강세를 나타냈죠? 네, 상승 이유를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2분기 매출은 3,387억 원에 영업이익이 810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61%, 영업이익은 900% 가까이 성장한 최대 분기 실적입니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기존 흥행작 오딘의 매출과 함께 6월 20일 출시한 신작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가 양대마켓 매출 순위를 모두 1위를 기록하는 등 매출 성장을 이끌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수 영향을 볼 수가 있는데 올해 들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중심으로 시장 하락이 좀 많이 과도하였습니다. 특히 게임주는 성장업종으로 분류되면서 급등락을 같이 했었는데 이번 지수가 반등을 줄 때 카카오 게임즈만 아닌 게임 업종 전체가
반등한 점은 지수에 따른 업종 수급 역량도 동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올해 들어서 내리막길을 걸었던 카카오 게임즈 주가 이제 바닥을 딛고 본격 반등에 나설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오, 드디어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딘의 인기가 굉장히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초반에 이제 출시했을 때는 베스트셀러였지만 지금은 스테디셀러가 되면서 안정적인 매출처를 드디어 확보를 했고요. 또 신작 게임인 우마무스메도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출시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기획 중에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간의 낙폭이 굉장히 컸고 그 큰 낙폭 이후에 거래량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다가 이제 첫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이 게임주 전반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 여기서 두 분이 눈여겨보는 게임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강성현 대표님은 M게임 그리고 김우영 대표님은 롱투코리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 신작 블레스 이터널의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이미 사전 예약 자수가 10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네. 위메이드와의 협업 등을 통해서 위메이드의 이제 그 NFT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이미 성공을 거둔 열혈강호 글로벌을 토대로 신뢰도가 많이 쌓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성현 대표님은 M게임이요. 네, 작지만 알찬 실적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4사업년도 연속 실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연료강호 그 온라인의 상반기 누적 매출이 60%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 올해 실적 부분의 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네, 화신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화신 주가가 이번 주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업체인데요. 현대 기아차는 물론 폭스바겐 등의 부품을 납품하고 또 이제 종목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 움직임이 그렇게 빠른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천히 상승하면서 어느새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6월 기록한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좀 조정이 있었지만 다음 주에 이런 조정을 거친다면 또 관심을 가져볼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설비 투자 흐름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전기차 전용 미국 신공장에 170억을 투자해서 증설에 나선다고도 발표를 했는데요. 각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시설 투자가 지속되고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수록 화신의 성장은 동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화신 주가가 계속해서 쾌속 질주를 펼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들려라 골든벨. 오, 이번에도 골든벨이 기분 좋게 울렸습니다. 이 화신의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알리바마 현지 생산 시설이 있는 만큼 현대차와 기아 두 기업 모두 대응할 수가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매출이 26%인데 현대차의 북미 점유율 확대와 향후 투자를 본다라고 하면은 올해도 외형 성장은 지속되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eGMP 그 제품에 공급하는 만큼 현대차의 전기차 성장에 있어서 이제 직간접적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신사업으로 배터리 케이스와 모듈 사업 확장으로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했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 하반기 가장 주목할 섹터 중에 하나로 자동차가 또 꼽히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이 뽑은 포트폴리오에 담아둘 탑픽 종목 만나볼까요? 네, 강성현 대표님은 기아, 그리고 김우영 대표님은 센트럴 모텍. 이유 들어볼게요. 네, 센트럴 모텍은 이제 신규 상장했을 때부터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종목인데요. 역시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개발한 알루미늄 컨트롤암은 국내 최대 생산 시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 외에도 관계사를 통해서 대표적인 해외 전기차 완성차 업체인 테슬라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에 45조를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센트럴 모텍은 이 GM에도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강성현 대표님은 기아요. 네, 2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고요.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과 북미 시장에서
처음으로 그 점유율이 5%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성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글로벌 친환경차 성장과 함께 향후 그 북미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비록 8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지만 6월 지수가 급락할 때도 주가가 견고한 모습을 보였고요. 향후 신고가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울려라.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